네, 49일간의 확률 통계 여행.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자, 교재에서 16일차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가 이 통계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예. 이 정규 분포와 이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어떤 이론이 성립이 되지 않았다면 오늘날에 사실 통계학이 이처럼 이제 발달하기 힘들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제 강의를 잘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규 분포는 통계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확률 분포라는 거. 자, 중요한 이 중심적인 이론은 뭐냐면은 표본의 크기가 클 때, 자, 표본 평균의 근사적인 분포가 정규 분포다. 자, 이게 이제 중심극한 정리라는 어떤 그 중심극한의 이론에 의해서 이 정규 분포의 용도가 크게 확장이 됐는데요.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표본의 크기가 크면요. 이 표본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과 거의 같아진다. 이런 이제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정규분포 곡선이 이런 형태로 생겼다라고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놨는데 예시인데, 자, 이 정규분포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몇 가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자, 첫 번째로 여기 그림 보시다시피, 자, 평균 이게 평균이죠.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인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를 띈다는 거예요. 자, 이 정규분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정규분포의 모양과 위치는요 평균과 분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특성은 분포의 어떤 그 평균과 분산이 어떤 값을 갖더라도 정규 곡선과 x축 사이의 전체 면적은 1이다. 즉, 이 곡선 아래에 이 X축과 이 곡선 아래에 있는 이 종 모양의 형태의 면적은 1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정규 분포를 갖는 확률 변수는 평균주의의 값을 많이 취하고 평균주의에 이렇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Y축의 값이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Y축의 값이 이렇게 높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평균으로부터 좌우로 표준 편차의 3배 이상 떨어져 있는 값은 그 평균으로부터 좌우로 표준 편차의 3배 이상 이거 나중에 이제 3시그마 이렇게 이제 이 거리를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거의 값이 취하지 않는다. Y값이 없죠. 거의 Y값 없다. 거의 없다는 거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규분포 곡선은 X축에 맞닿지 않는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이 아주 그냥 정밀하게 그려놓은 건데 X축에 맞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 그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좌우로 무한대다. 값의 범위는. 자,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복잡하게 생겼죠. 사실 어, 다른 어떤 그 분포 함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보면 이제 이해하기가 그닥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제 확률 밀도 함수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정규 분포 곡선의 모양은 평균과 분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죠. 예. 자, 평균은 곡선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결정하고 분산은 곡선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자, 그림 16.2에 보면 이게 평균이 다른 정규 분포 곡선이에요. 평균에 따라서 곡선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곡선의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분산이 곡선의 모양을 결정한다고 했죠. 자, 분산에 따라서, 자, 이렇게 곡선이 낮은,
낮고 좀 상대적으로 평평한 형태를 갖는 경우가 있고요. 자, 또 분산에 따라서 분산이 작아지면은 중심에 더 많은 값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뾰족한 형태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림 16.4에 보시면요. 평균과 분산이 서로 다른 정규 분포 곡선을 비교하게 된 겁니다. 자, 왼쪽에 보면은 평균이 좀 더 작은 거죠. 오른쪽에 있는 곡선보다 평균값이 작고, 자, 분산도 예, 작습니다. 변동성이 작다. 분산도 작다. 응? 평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값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그래프는 왼쪽 그래프에 비해서 자, 평균이 더 크죠. 평균이 더 크기 때문에 자, 곡선이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왼쪽의 곡선에 비해서 뭔가 전체 곡선의 형태가 더 퍼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분산이 크다라 분산이 크기 때문에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더 많이 이제 퍼져 있다. 그리고 평균의 중심값의 데이터가 왼쪽 곡선에 비해서는 적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곡선의 높이가 낮은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 자, 표준 정규 분포는 자, 평균이 어떠한 값을 갖더라도 0, 제로로 표준화해서 그 확률을 구하기 쉽게 만든 게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정규 분포가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어떤 그 수치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표준화 시켜가지고 자, 평균이 어떤 수치더라도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산이 어떤 값으로 계산되더라도 1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1제곱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게 이제 표준화. 자, 정규 분포의 표준화는 자, 그림 16.5의 그래프에서 자, 이 x축의 값을 z 변환하는 표준화 공식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그 표준화 공식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z 자, x 값 빼기 평균 뮤예요, 뮤. 그리고 그 차이를 자,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을 구해가지고 z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z값으로 한번 이 공식을 이용해서 변환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z값으로 기대값을 구하는 거죠. 표준화 공식을 이용해서 기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시그마 표준 편차, 분모의 표준 편차 있는 거는 이제 이 기대값 공식 바깥으로 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남는 거는 x 마이너스 뷰 평균이 되는 x의 개별값 빼기 평균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렇게 수식이 바뀌죠. 그래서 x의 기대값 빼기 뮤 평균을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죠? 제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된 표준화한 그 평균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표준화 공식을 사용해서 실제 평균값이 어떠한 값이 나오든 간에 이거를 제로로 만들어주고 자 분산이 어떤 값이 나오든 그걸 다 1의 제곱으로 1로 만들어지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 표준화 공식 여러분들 요거는 잘 이해하고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표준화 공식을 이용해서 분산도 앞에 이제
드린 것처럼 분산도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분산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이 베리언스 이 수식의 통제를 받는 이 수치 중에 값 중에 시그마분의 1을 밖으로 꺼내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제곱분의 1이 돼요.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자 보시죠. 이건 이 베리언스의 x 마이너스 뮤는 어떻게 기대값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게 베리언스 이거는 x 제곱의 기대값 빼기 이 제곱이 된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의 기대값 빼기 x 마이너스 뮤에 대한 기대값의 제곱. 자, 요거를 그 수식을 전개를 쭉쭉 해주죠. 해주면은 예, 1이 나와. 그죠? 이게 밸런스잖아요. 이게. 그죠? 밸런스 x에 대한 밸런스 x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니까 시그마 제곱분의 1 곱하기 시그마 제곱은 1이 된다라는 게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 공식, 표준화 공식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음, 얘를 Z 공식을 표준화 Z 값을 구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다 만드는 게 상당히 어떤 그 번거롭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Z값에 해당하는 확률 값을 계산해 놓은 것이 표준 정규 분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교재에 부록에 이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표하고 또 이제 누적, 누적 표준 정규 분포표가 있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거는 이 Z값, 이 Z값을 구하면은, 예? Z값을 구하면요. 그 Z값에 따라서 이, 여기 보면 이제 빗금 쳐져 있는, 칼라린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어, 면적, 면적을 구하는. 자, 이 면적이 확률이 되는 거죠, 확률. 자, 이게 전체가 1이라고 했죠. 앞에서 어, 정규분포 곡선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이 전체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빗금친 부분에 대한 면적을 구한다는 것은 전체에 있어서 이 Z값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표준정규 분포표라는 거는 자, Z값이 0일 때부터의 값을 구해놓은 게 표준정규 분포표고요. 자, 누적 표준정규 분포표라는 거는 자, 이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부터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부터의 어떤 그 면적을 어, 다 포함시켜서 요 구간에 대한 면적을 다 포함시켜서 계산해 놓은 게 누적 표준 정규 분포표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교재 예제 16.1. 교재에서는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다음에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통해서도 구할 수 있는데 좀 더 쉬운 거는 이제 누적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건 이미 Z값을 구해놓고 지금 문제를 풀려고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Z값이 0에서부터 1.65 사이에서의 어떤 확률을 구하래요. 즉, 그 사이에서의 어떤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 우리 누적 표준 정규 분포표를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교재 부록 2가 표준 정규 분포표고 누적 표준 정규 분포표는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자, 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의 면적을 다 합쳐서 보여준 게 누적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문제가 0부터 1.65까지 0부터 1.65 0부터 1.65이기 때문에 먼저 Z값 1.65를 Z값 1.65 Z값이 1.6 이게 1.6에 해당하는 값들인데 면적들인데 여기서 65 요거죠. 그래서 1.65가 요 값입니다. 0.950으로 나오네요. 0.950. 0부터 Z값이 0부터 1.65까지의 이제 면적이니까 먼저 1.65의 값을 구한 다음에 0의 값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0의 값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0의 값은 Z 0.0에 00. 그래서 0.5가 되죠. 0.5. 자, 이렇게 되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이게 Z값이잖아요. 0. 1.65가 한 이쯤 있다고 봅시다. 자, 이 Z값이 0에서부터 1.65 사이에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사이의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 누적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1.65까지의 면적을 구하면 여기까지의 면적이 구해지겠죠. 여기까지의 면적이 구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구해야 되는 게 0부터 1.65니까 0까지의 면적을 구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죠? 0까지의 면적을 구해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1.65까지의 면적은 0.9505였고 0까지의 면적은 0.5였습니다. 빼주면은 이거 이제 파이라고 읽어요. 자, 1.65 Z값이 1.65까지의 어떤 면적과 0까지의 면적 빼주면은 0.4505 이렇게 답이 계산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보시면은 Z값이 마이너스 1.15하고 플러스 1.15 사이에 있대요. 또 뭘 의미하는가 보시죠. 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15입니다. Z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1.15예요. 그죠? 그럼 요 사이에서의 요 면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자, 1.15까지의 면적을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1.15까지의 면적을 빼줘야 요 사이에서의 어떤 면적을 구할 수가 있겠죠. 네. 자, 1.15입니다. 1.15.
1.15니까 0.8749가 돼요. 0.8749, 1.15가 0.8749. 자, 그리고 마이너스 1.15래요. 마이너스 1.15는 마이너스 1.15 0.125 하나, 0.125 하나. 자, 그렇게 해서 1.15와 마이너스 1.15의 각각의 면적을 구해서 0.8749 빼기 0.125 하나 계산하면은 0.7498입니다. 이게 0.7498이 나왔다는 얘기.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문제 봅시다. 이거는 마이너스 1.55보다 작은.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1.5, 대충 마이너스 1.5가 이쯤이라고 봅시다. 요거보다 아래의 면적. 그죠? 그건 그냥 마이너스 1.5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5, 여러분 교재에 있는 누적 표준 정규 분포표를 한번 보십시오. 마이너스 1.5, 0.0606, 0.0606죠. 그래서 이렇게 z값이 마이너스 1.55보다 작은 영역의 면적은 0.0606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네 번째, z값이 마이너스 1.43보다 크다. 자, 마이너스 1.4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43이라고 칩시다. 이거보다 크대요. 이 큰 이쪽에 그 면적을 구해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예. 마이너스 1.43까지의 z값이 마이너스 1.43까지의 요 면적을 구해준 다음에 예, 구해준 다음에 1에서 빼주면 되죠. 그러면 요 면적이 나오죠. 예. 자, 43이면 여기 0.0764네요. 0.0764. 1에서 마이너스 1.43, 채택한 마이너스 1.43에 대한 면적을 빼주면은 0.9236. 자,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입니다. 자, 예제 16.2. 평균이 50이고요. 평균이 50, 분산이 100이에요. 평균 50, 분산이 100이니까 10의 제곱이겠네요. 이 정규 분포에서 확률 변수 x가 55에서 65 사이에 있을 확률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는 자 먼저 확률 변수 x를 표준화 z값으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자, 표준 정규 분포표나 아니면 누적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표준 Z값으로 변환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주어진 정보가 자, 시그마는 10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X 마이너스 자, 평균은 50이기 때문에 자, 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 확률 변수 X의 구간에 해당하는 55와 65를 Z값으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자, 지금 문제는 요걸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확률 변수 x가 55와 65 사이에 55와 65 사이에 있을 확률을 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기호로 이렇게 쓴 거고요. 그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 자, 이 z 값으로 x를 요 x를
Z로 변환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 어떻게 봐요? 자, 10분의 자, x가 55죠. 10분의 55 마이너스 자, 평균 50 해주고 자, 여기 이제 65죠. 상한값이 65니까 10분의 65 마이너스 50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자, Z값이 0.5에서 1.5 사이에 있을 확률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 Z값이 0.5에서 1.5 사이에 있을 이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 누적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Z값이 1.5에 면적을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0.5에 해당하는 면적을 구해서 빼주면 되겠죠. 예. 여러분들 그 표준 정규 분포표는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이용해서 직접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풀어놓은 걸 보시면은 자, Z값이 1.5와 0.5 빼주는 거죠. 자, 구해보니 1.5일 때 Z값 0.9332가 됐고요. 0.5일 때 Z값은 0.6915가 됐습니다. 빼주면 0.2417. 자, 이게 0.2417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예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교재에서 예제 16.3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배터리의 평균 수명이 1500시간이래요. 그죠? 자, 표준 편차는 50시간의 정규 분포를 이룬대. 아, 그러니까 정규 분포인데 평균 수명이 1500, 표준 편차가 50시간, 표준 편차가. 그죠? 자, 첫 번째 문제. 배터리 수명이 1400시간부터 짧은 확률은 얼마일까? 그러니까 배터리의 수명을 어,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자, 배터리의 수명이 확률 변수 x예요. x가 1400시간보다 짧을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이 표준화 공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 표준화 공식 어떻게 정리될 수 있어요? 자, 시그마는 자, 50이죠. 50분의 x 마이너스 1500. 자, 첫 번째 문제 어떤 식으로 풀 수 있습니까? 요거죠. 자, 요대로 수식을 만들어 주면 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z값으로 자, x를 z값으로 바꿔주는 자, 그래서 여기 좀 x에다가 1400을 대입을 해준 거죠. 하면은 자, z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그래프를 그리면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영역에 대한 요 면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요 면적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228이 되겠습니다. 0.28. 그게 0.228이 된 겁니다. 자, 배터리 수명이 1580시간에서 1650시간 사이일 확률은 얼마일까? 예, 요건 1580에서 1650시간 사이의 확률이 구하라는 거죠. 자, 이걸 Z로 변환해 주라고 했죠. 자, 그래서 Z로 변환해 주면 이렇게 됩니다. 계산을 했더니 Z값이 1.6에서 3 사이인 겁니다. 자, 1.6에서 3 사이. 1.6에서 3 사이. 요 사이에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죠. 자, 이거 어떻게 구해요? 자, Z값이 3일 때의 면적 구해서 1.6일 때 면적을 빼주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여기 뭐 누적 표준 정규 분포표를 제가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자, Z값 3일 때의 면적은 0.9987이에요. 1.61 대 면적은 0.9452. 빼주니까 0.0535. 그러니까 이게 0.0535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오늘 그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시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통계학에 있어서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이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이론이 수학적으로 성립이 됨에 따라 오늘날 이 통계학의 여러 분야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수업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